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이 대담한 전격 작전을 대담하게 시작을 하시고, 아까 그 샌드라 페이가 발표를 할 때, 샌드라 페이가 아니라 저기 누구였죠? 그 맥팔런드, 캐슬린 맥팔런드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팬데믹 와중에서 한미 양쪽에서 이게 될 거라고는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소회 얘기가 첫 마디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KCPEC의 그 의장이신, 지금 하와이에서 아마 계속 워칭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저 애니 회장님께 같이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쟁쟁한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또 한국 사이드에서는 우리 민경우 의원님, 또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 이렇게 그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 자유보수 세력의 코어 멤버들이 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오늘이 처음으로 한미 간의 자유보수 세력의 핵심 세력, 민간 차원 핵심 세력 간의 상견례가 이루어진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4.15 부정선거를 주제로 해갖고 이런 그 한미 그 보수단체 연합으로 컨퍼런스를 하게 됐는데, 이 컨퍼런스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현실점에서의 그 간절함, 이것 때문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주춧돌이 돼가지고 이 보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무브먼트가 세계로 점점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들,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들, 마치 영혼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암울한 우리 현실에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논의가 지금 오늘 앞선 연설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엄청난 많은 증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의미 있는 이제 조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272만 표가 이제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그 관외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편 투표를 통해서 배송이 되는 이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우체국 등기번호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은 그 경유지를 모두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2만 개의 그 등기번호를 모두 캡처를 했습니다. 모두를 캡처했고, 실질적으로 우체국별, 도착 우체국별, 출발 우체국별, 그리고 집배원, 경유지, 그 경유 시간까지 모두 그 통계를 다 냈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 집계를 해보니까 그 출발 우체국과 실제 개표돼서의 그 선거인 수, 투표 수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우편을 통한 그 투표 선거 시스템에 중대한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경유지 같은 경우에도 남울산 우체국에서 울릉 우체국까지 가는데 대전 교환센터를 거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실제로 상관이 없는 그 경유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접수 시간부터 도착 시간까지 집배원, 그 경유지가 모두 똑같은 그런 그 등기번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찍어냈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각 그 선거 지역 선관위에서 자기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그 투표 개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개표록에 보면은 몇 명이 투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아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중앙 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찍힌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이게 상향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역 선관위에서 몇 명이 투표했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중앙 서버에 기록되는 형식으로 이 투표가 되고 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투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중앙 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라고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선거인보다 많은 투표수,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이런 유령 투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 결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몇 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정황들은 중앙 서버가 전국의 투표 현황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중동의 4.7초 투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신중동은 이제 4.7초당 한 표, 평균적으로 4.7초당 한 표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5초 내에 투표가 평균 15초 내에 이루어진 투표수가 몇 개냐면은 203개입니다. 203개. 그 203개 중에 사전 투표소가 179개고 당일 투표소가 24개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투표,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지를 이미 인쇄된 것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하고 지역 투표지를 이렇게 출력하는 시스템인데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가 훨씬 빨라요. 1등부터 27번까지, 7등까지가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그러니까 10초 내에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중앙 서버에서 유령 투표수를 포함해서 올렸고 그거를 반영해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프로세서가 칩 번호가 좀 지워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연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간다고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조충렬 기자 보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질문할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 놓고 딱 나왔는데 거기 칩이 완전한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는 PC 레벨보다도 더 큰 컴퓨터 시스템이 아예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USB를 연결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자일랭스 칩이라고 있는데 그 칩은 액셀레이터로 쓸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FPGA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 커넥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뭐냐면 이니셜리 딱 했을 때, 그러니까 디폴트로 했을 때는 정상으로 딱 동작하는데 해킹해서 USB나 이렇게 해킹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 리컨피규레이션을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건이 부여 사건이에요. 부여에서 딱 일어난 사건대로 된 거예요. 시연한다는데 내가 그 전에 이봉규 TV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시연 그거 아무 소용없다. 왜? 디폴트만 보여줄 거니까. 전혀 걔네들은 쇼하는 거다.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승리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말하셨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사상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기적처럼 탄생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진실의 가치입니다.
그 일제 폭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고 민족 상잔의 비극에도 피 흘리면서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또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진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볼지는 몰라도 순수한 국민들의 마음은 여기에 서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피 흘리면서 세워낸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또한 민주화의 순수한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난과 서름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들의 꿈이고 또한 좌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켜갈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진실의 강청 그리고 또 역사의 부름에 따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또 미국을 세계를 짓눌러 온 거짓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그리고 또 홍콩과 대만에서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또 모든 자유세계에서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와 진리의 가치 아래 세워진 굳건한 한미동맹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As I said, I'm just started looking into this issue about the election, and the more I've studied it, and the more I've talked to people, the more information I've seen, the more convinced I am that this was not a fair election, and this is not well known in the United States. Most people's reaction was mine when they saw the results was, well, that was a surprise, but that's all we thought. But so I'm going to do what I can, and others will too, to try and publicize this issue, and not least what happens in South Korea on this matter. It's coming to us. We're going to deal with it too. And it's you people who have been brave enough to keep this, to give some oxygen to let this issue, to keep it alive, because nobody else seems willing to do it. And it takes a lot of courage to do that. The last thing that I've talked to a number of people, and I've been impressed with how level-headed everyone I have talked to has been. They have presented information and evidence, and they have not jumped to conclusions where they didn't have evidence. They stayed with the evidence, and that's very unusual. I'm a lawyer, and these are just excellent witnesses, incredible witnesses, and so I'm impressed. And last thing, and I'm grateful for the chance to have participated in this. It's been very informative, and just grateful for the opportunities. Thank you very much. 총선 전에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거 방치하면 초대형 사고 난다라는 거를 해서 10만 권을 뿌렸었거든요. 이 책을. 이게 10만 권이 뿌려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재자가 아니라면 사전투표 가급적이는 하지 말자. 그러한 이 몸 앞뒤로 자는 플라스틱, 부들부들한 플라스틱 1인 시위용 패널을 저희가 한 2,000세트 전국적으로 뿌렸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거 저는 굉장히 이제 15일 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다음부터 좀 비겁해지고 좀 소극화됐는데 그 다음에 막 이제 우리 김명 대표님이 언급했던 우리 로이킴이라든지 우리 윌커슨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막 차고 올라가면서 또 싸움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더 커지는 걸 보고 아 사람이 다 자기 역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해온 활동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맹주성 이사장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통계상 변이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래밍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맹 교수님은 공학 박사로서 프로그래밍의 대가이십니다. 둘째, 로이 킴 그리고 후사장님 같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선거 부정 검증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애국 시민들의 발굴입니다. 특히 로이 킴은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선거 통계 자료를 집요하게 분석해서 인위적인 조작 없이 발견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고 그것은 마치 숫자들의 퍼즐과 같아서 그 퍼즐들을 맞추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Follow the Party라는 해커의 지문을 발견해냈습니다. 로이 킴과 같은 시민의 등장과 또 겸손하게 그의 의견을 들어준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저희 VON 뉴스 매체 등의 등장은 그 자체로 획기적 사건이라고 스스로 평합니다. 중국이 개입했다는 그 클루를 발견한 대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말 엑기스 증거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가지고 이 고루한 이 법원을 어쨌든 움직이고 거기서 지금 뭐 저는 위조된 표 하나라도 찾아낸다면 그럼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좀 더 아이디어와 지혜를 이렇게 모아서 소송 준비를 어쨌든 법원을 움직여야 된다는 현실적인 이 과제를 저희들이 하여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하나 놀라운 사실이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에서 그 비율이 똑같아요. 64대 36. 그러니까 두 당만 비교하면 다른 기타 당들은 빼고, 그러니까 거의 그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똑같은 비율을 가졌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것도 굉장히 희귀한 확률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확률이고요. 또 우리 그 민경욱께서 나왔던 그 인천 연술, 아까 민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0.39, 39%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온 그 세 분 후보들이 관내 투표수가 관내 투표수의 관내 투표수 곱하기 0.39 하면 딱 관내 투표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확률적으로 제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희귀한 확률이죠. 만약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이런 그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희귀한 것들이 이번에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의원께서 디지털 시대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21세기 디지털 시대니까 일어나고, 두 번째 새로운 현상입니다. 국제적인 연대가 네트워크가 있어서 일어납니다. 그거는 네덜란드가 러시아의 해킹 때문에 스톱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웨이, 텐센트 부정선거 이상의 세계 첨단 기술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인류 전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지속 여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지금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자유민주주의의 무지막지한 위기와 몰락이 옵니다.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프로드를 추적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한국에서는 불법 부정이 나왔느냐? 저는 불법 부정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디지털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제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오스트리아의 그 재선거, 그게 말하자면 사전 우편 투표제의 개표 부정이라기보다는 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6개월 뒤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개표기는 한국과 중국과 1대1로와 국제 정치가
밀접히 연관된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맡고 있는 것은 IT 강국 한국에서 소수의 업무자와 그 다음에 국제적인 결합에 의해서 사전투표제라고 하는 위헌적인 제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사람 눈을 속이는, 아무도 수개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개표는 없고 그냥 기계 검표만 있는 방식의 사람들의 통념을 소수가 히팅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 세 가지 케이스에 우리가 지금 이걸 투쟁을 할 때 이 문제를, 이건 사실 인류사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제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스트리아가 2016년에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결선 투표에서 나왔는데 개표가 되었는데 9시 이후에 참관인이 확인한 우편 투표에 한해서 개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시 전에 했고 참관인 없는데 했고 한 14군데의 흠결이 발견이 됐는데, 두 번째 우리 아까 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즉 선거가 연방 대통령 선거법 제14조 A조 우편투표 개편 자체에서 준수해야 될 원칙, 그다음 이행, 조작, 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규정 자체의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은 선거가 무효가 된다라고 판결한 케이스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있는 하나조 사전투표제의 개표 참관인이 14군데에서 했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해킹 위험에 대해서 2006년도에 해킹에 뚫릴 수 있다라고 판정이 났고 2017년도에 내무부 장관이 더 이상 전자개표는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를 한다고 결론이 났고, 그다음 독일은 보통의 시민들이 투표가 이거 개표가 아니라 투표입니다. 보통의 별다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투표가 조작됨이 없이 산정되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이 투표의 준비, 진행, 집계 절차를 모두 꿰뚫어 듣고 있을 때 비로소 추후에 선거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검증이 가능하고 국가적인 논란이 없어진다. 즉 지금 우리보다 좀 앞서서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의혹, 위험성, 그 다음에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을 한 케이스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리의 전자개표기가 수출이 돼서 가장 치욕스러운 선거 부정의 사례가 지금 3군데, 중국과 연관된 1대1로 국가, 이라크 등등, 그다음에 콩고, 아프리카, 볼리비아, 거기에 센터에 우리 박 교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중개국이 된 상황이고, 우리가 중개를 넘어서 지금 소수의 업무자,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과 대한민국의 정치는 유사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오웰리안 토탈리타리안 스테이트에 진입을 했고 이거 막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빈틈이 있으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야기했던 투표, 그러니까 주권의 원칙과 투표의 본질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아까 검증 가능성, 말하자면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가 무효다라고 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일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새로운 팩트 파인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키 멤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액티비티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또 모일 수 있는
어떤 부정선거를 밝히는 정의대연합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우리끼리 한번 결사체를 만들어서 필요시 다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중지를 모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긴급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월 15일 날 선거가 있고 4월 16일 날 제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국민 모임에서 4월 16일 날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4.15 총선을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한다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 그럼 사실 왜 제가 그걸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했느냐? 저는 뭐 평생 공안검사를 해왔고 선거사범을 다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는 고무신을 돌리는 거는 가능했었지만 자유당 시절 이후로는 고무신도 못 돌리게 했습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은 입은 풀고 금품은 못 쓰게 하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고무신 한 짝도 못 돌리게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뭐 각 가정에 100만 원씩 엄청난 고무신을 갖다가 퍼버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저는 당연히 검찰에서 부정선거 사범으로 하여튼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이걸 전면적인 부정선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막상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고 투개표 부정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투개표 부정은 글쎄 이거 아까 우리 석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뒤집어지기가 어렵고 또 그리고 종전 예보면은 한 달이면은 가서 그 재검표해 버리면은 끝나는 얘기고 그래서 왜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 이러는 바람에 본질적인 문제, 금품 선거 문제가 가려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뭐 우리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난 그 투개표 부정 문제에 관한 자료들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종전의 대법원의 태도와는 달리 무슨 뭐 그 넉 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재검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쨌든 간에 그 투개표 부정도 이거는 좀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금품 선거 문제도 이건 뭐 명백한 기부행위 아닙니까? 이런 거 뭐 앞으로 또 선거 때마다 가서 이렇게 뭐 재난 구호금이니 무슨 뭔 지원금이니 해가지고 돈 퍼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포퓰리즘에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투개표 부정도 엄격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이 금품 선거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2부까지 무사히 마치겠고요. 우리 저기 지금 하와이 연결돼 있나요? 하와이에 지금 다 그쪽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하와이 있다고 치고 예, 빠이빠이. 예, 빠이빠이. 예.